지금처럼 뭐 사랑과 연애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많이 왜곡된 시대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연애가 인간의 아주 어떤 근원적인 욕망과 맞닿아 있다면 자기 존재에 가장 알맞는 그런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랑을 하면 다 이제 병이 들고 번뇌가 심해지고 이렇게 된 거는 분명하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사랑과 연애의 달인 호모에로스 강의를 하겠는데 많이 기다리셨죠? 예, 이 사랑과 연애는 자기가 꼭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세대가 이렇게 다 관심이 있는 주제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어떤 한의학 책이 있는데 거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인도에서 처음으로 요가 수행을 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왜 요가 수행을 했는가? 근데 그 아주 뜻밖에도 그 사람이 사랑에 깊이 빠졌었대요. 근데 이제 사랑에 빠져서 이제 사랑을 이렇게 서로 하게 됐는데, 근데 그냥 그때부터 알 수 없는 이제 불안과 질투 그리고 왜 막 감정의 소용돌이에 계속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방해 공작이 있다든가 아니면 누가 반대한다든가 이런 게 아닌데도 끝없이, 그리고 이제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난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막 두려움과 불안이 막 존재를 다 휩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감정의 뿌리가 무언가, 이거를 탐구하면서 요가를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최초의 요기가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이렇게 돼서 그 사실이 저는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 연애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달콤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달콤함과 행복은 잠깐이고 엄청나게 많은 번뇌, 소용돌이가 시작이 되죠.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 때는 차라리 쉬워요. 그러니까 일일 드라마나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주변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한다거나 신분의 차이가 있다던가 이럴 때는 차라리 크게 번뇌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깔끔해요, 감정이.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닌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이제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생성 소멸을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거든 간에 사랑을 한다는 거는 반드시 이 사랑은 증오와 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는 정확히 그 반대 벡터의 증오를 이 안에 갖고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좋아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인간인 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만난 건데, 이 만남도 정확히 반대 벡터의 이별을 그 안에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바로 이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 삶이 시작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사랑이 시작됐다, 누구를 만났다, 이거는 그 사람과의 이별이 여기 바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하고 모두가 축복을 해줘도 그 이별과 증오라고 하는 것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수많은 번뇌 소용돌이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연애 그러면 그냥 충동이라든가 원초적 본능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끌리는 대로 가고 첫눈에 그냥 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야말로 정말 아주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 게 지금 이 근대적인 사랑의 문법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쁜 거죠. 특히 이제 멜로드라마나 이런 게 아주 나쁜 것이, 그러니까 사랑을 공부를 하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다른 종류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나 상식 안에서 많이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나 연애나 성은 그 영역으로 잘 포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잖아요. 이렇게 뭐 운명적인 사랑을 했다고 영원히 안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이제 안 되는 게, 운명적 사랑이라고 그냥 찰떡궁합처럼 뭐 은행나무 침대처럼 막 1000년, 2000년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거는 끔찍한 운명이죠. 1000년 동안 그 같은 파트너랑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사실. 내 존재의 리듬에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운명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소위.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약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비위에 눌려 있으면 전부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왜 네가 옆에 있어도 난 외로우냐? 뭐 이런 식의 막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이어지는 게 바로 이 비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연애를 하면 어떤 병에 걸리죠? 신경성 위염에 걸리죠. 그리고 연애하면 한 달 지나면 여성들은 갑자기 이 빈혈과 채기를 다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연애가 오래된 사람은 또 오래된 사람대로 굉장히 그러니까 얼굴색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 진이 빠지고, 그런 거 보면 연애가 꽤 오래된 상태예요. 아주 묵어가지고 이렇게, 예. 그게 이쪽에 있는 기운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 거랑 깊이 하는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넓이와 깊이는 전혀 공통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단방에 일로 가면 되는데 일로 가는 길이 막힌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의 어떤 그 관습이나 습속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왜곡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체에서도 먼저 일단 왜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늘 두통과 빈혈 그리고 그 위장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리고 늘 연애를 하고 있어도 그냥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존재가 충만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애를 안 하는데 하고 싶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가 계속 꼬인다. 근데 또 하다가 결혼을 해서 성공했다. 근데 결혼한 다음에도 뭐가 끝나는 맛이 없고, 이게 계속 뭐가 꼬인다. 사실 다 그렇죠. 결혼한 다음에 뭐가, 이제는 그냥 탄탄대로고 이제 평화로운 이 길만 쭉 열리는 게 아니죠. 해보시면 다 압니다, 그거는. 그리고 결혼 생활도 초기에는 정말 뭐 이거는 내 존재의 모든 것인 것 같고, 이런 시기가 그 예전에는 뭐 이렇게 생화학적으로 한 2년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한 2개월 될라나요? 이게 오래 안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열을 끌어올려서 쓰면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년, 3년 동안은 신혼의 뭐 단맛을 즐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냉각이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생성 소멸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10년 맞이로 또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번뇌가 그냥 이 위장 속에서 엄청나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간신의 기운을 계속 억누르면 한 번도 자기는 자기 존재의 원초적 리듬에 맞게 사랑하고 살아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체 뭘 공부를 하겠어요? 왜 이거는 공부와 탐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가? 그 에로스가 쿵푸다 이러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연애도 공부를 해야 돼? 심지어 이렇게 연애야말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한테 계속 속아요. 이제 이거야말로 공부를 해야만 내가 번뇌의 뿌리를 찾고 질병의 뿌리를 찾아서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집니다. 공부하면서 자유가 넓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부 정말 안 한 거예요. 예, 막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막 그냥 늘 질병에 시달린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지만 있다면 그 지식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 에로스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비의적 표상이 뭔가 이 시대 20세기가 만들어낸 비의적 표상. 이거는 뭐 이제 뭐 간단하죠. 뭐. 자본이라는 척도에 의해서 다 우리의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칠정이 여기에 의해서 다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연애가 시작이 되기 전,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에 거의 70% 이상이 사실 돈이 개입을 해요. 돈에 대한 욕망이 개입을 해서 이 관계에 끊임없이 간섭을 일으키죠. 이게 아니라면 자기 그 원초적 본능을 쓰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시는 분이 드물걸요? 이걸 평생에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코드를 부과한 거를 완전 무시하고 자기의 본래적 리듬을 한번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해 보는 거. 20대 안 되면 40대, 50대 웃으시네. 50대에도 그런 진정한 운명의 짝이 온다. 이런 운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20대에 그런 얘기하면 막 쓰러지죠. 절망하고.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저주받은 청춘 아니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40대가 되면 50대라도 왔으면 좋겠다. 예,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마다 하나의 질병만 앓듯이 연애 방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계속 대상을 제대로 만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원인이 지금 나한테 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요. 이게 모르면 이제 객관적 통찰이 불가능해요. 계속 대상에 전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 백마 타고 오는 기사든 숲속의 공주든 이런 거를 계속 기다리게 되는데 예, 그렇게 기다리면 이제 다음 생을 기약하셔야 되는데 다음 생에도 별 변화는 없죠.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리듬을 봐야 된다는 거. 그 리듬은 바로 이제 몸하고 마음이 어우러져서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라고 하는 말 자체가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유행을 했다. 이거는 이제 아시죠? 연애라는 말 자체가 러브라는 말의 일본어식 번역이에요. 번역. 그 전에는 연애가 아니죠. 어제 이제 임꺽정 강의를 할 때 사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랑을 다 남자 관계에 썼어요. 그 남녀 관계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혀 어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연애,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이고 어떤 특별하다는 게 성욕이 관계된 관계죠. 이런 거는 19년 이후에 유행을 해서 지금 우리가 그 패턴 안에서 이제 연애를 사유하게 된 거죠. 근데 연애가 뜨면서 이게 나머지 관계, 우정이라든가 의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동료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잠식해 버렸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임꺽정처럼 그 조선시대는 연애도, 그러니까 남녀 간의 그런 이제 결연도 화끈하게 하고 우정, 의리 이런 것도 막 사랑보다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리로 맺어지면 나이나 이런 신분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정말 너무너무 절절한 관계로 다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20세기에 와서 문제는 연애가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나머지를 다 그냥 아주 하위로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등급을. 그렇게 해서
연애가 블랙홀이 됐는데 문제는 그러면 연애가 이것들을 다 가진 것만큼 어떤 폭발적인 힘이 됐냐? 문제는 그게 아닌 거죠. 이것도 그냥 한없이 빈곤하게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내면이나 자의식 이런 게 개입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 책에서 썼던 그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에 나오는 구보 씨가 하는 그런 방식의 연애, 그걸 연애라고 할 수도 없죠. 계속 그냥 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한 일이라고는 정말 곁눈질한 것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에, 그리고 그걸 자기 연애 경험이라고 거기 쓰잖아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연애 담론 안에 다 포섭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20세기, 21세기까지 왔는데 그 100년 동안에 이 화폐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 전일적으로 삶을 다 이렇게 카바를 해버려서 이제는 이제 사랑도 이렇게 거래하고 무슨 계약 관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거의 뭐 60% 이상이 사실 치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 정보회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커플을 맺어주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이 내신 등급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내신 등급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걸 한다는데 그때 기준이 다 뭡니까? 정규직이고 뭐 그거잖아요. 하여튼 상품화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 그렇게 그 시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이 화폐화된 욕망의 지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의 원초적 본능 이런 거는 뭐 길을 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가? 왜 그 교사들도 최고의 결혼 상대자라고 그러면서 왜 그런 식으로밖에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가? 그러니까 나머지 일상에서 이렇게 흐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모든 소통이 사실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려면 이 노선을 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절대로 진리일 수도 없고 이거는 그야말로 한 시대적인 어떤 조건에 불과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나 연애라는 거는 이 성욕이라고 하는 이 욕망이 이제 기본적인 키워드잖아요. 이게 자극이 안 받으면 연애라는 사건이 불가능하죠. 예? 무슨 성적인 욕망이 거세가 된 채로 사랑을 한다, 끌린다, 이거가 사실 불가능해요. 이것이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강력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게 바로 이것의 결과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욕망이 여기에 의해서 구성이 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정말 멜로 아니면 포르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멜로라는 건 뭐 우리가 이제 요즘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이 순수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명령 그거의 전제에 의해서 이 관계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일 드라마, 아침 드라마 보면 이 일상적으로 그냥 관계가 잘 될 때는 서로 사랑을 못 해요. 누구 하나가 배신을 해야 그때부터 막 사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액티브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결국 배신하고 복수하는 그때 되면 막 전 국민이 열광해서 그걸 보죠. 그 굉장히 이상한 심리적 구조예요.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매저키즘이죠,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왜 일상에 그냥 자기 인생을 능동적으로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법은 없는가? 그럴 때는 뭐 무지하게 허접하게 관계를 만들고 그거를 막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래서 꼭 한 사람이 심하게 배신을 해줘야 그때부터 막 이렇게 드라마가 형성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인간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렇게 허접한 철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은 다 뭐겠어요? 비극이 될 수밖에 없죠. 비극이 돼야 순수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래야 영원하다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죽어야 끝장이 나는 거죠.
둘 다 죽거나 하나가 죽거나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불치병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게 정말 그거 철학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랑이 스트레스 덩어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관계가 만들어낸 인연장이지 그 질병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런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만약에 일생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마땅히 그거는 둘이 감당해야 돼요. 그거를 무슨 훈장처럼 그래서 막 더 아름다워지고 순수해지고 그런 병을 앓으면서 아름다워질 수도 없거니와 그게 막 현실에서 완전히 이제 괴리되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은 왜 그 사람들은 갑자기 그렇게 섹시해집니까? 버림받은 여성들은? 그전에는 막 진짜 너무너무 진부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멜로는 반드시 권태를 향해 가는 거고 권태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성적인 막 이런 자극으로 상대를 유혹을 하죠. 이제 이거는 변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밖에 없어요. 권태 아니면 변태. 그게 이 화폐가 만들어내는 사랑법의 두 가지 패턴이에요. 이게 아닌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런가? 화폐는 기본적으로 소유에 대한 충동이에요. 소유. 화폐화되는 욕망이란 건 뭐냐면 그 화폐를 절대화하고 내가 저것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삶의 성취를 느끼는 게 화폐적 욕망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고 뭐 그 전에도 다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화폐가 이렇게 기본적인 그 경제의 단위가 아니었죠. 지금처럼 뭐 펀드나 주식으로 막 한 사람이 100억, 200억, 막 조 단위의 돈을 갖는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나의 소유로 저장이 가능하다고 이런 망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몇 조의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라는 게 거의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그래서 죽음 충동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이거에 입각해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한다는 거는 반드시 소유와 죽음의 수사적인 변주를 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포르노적인 쾌락.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만큼 내가 돈을 쓰고 누구를 욕망하는 거죠. 쾌락을 줘야지 돼요. 이거는 원초적 성욕하고도 다른 거예요. 아주 자극적인 쾌락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쾌락은 변태적인 욕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면 순수한 사랑, 순수하게 나만에 예속된 어떤 존재, 이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나요? 저기 뭐죠? 겨울연가에 보면 그거를 이렇게 분석한 거를 보면 한 회마다 무슨 기억상실증 뭐 이렇게 사고 만나고 헤어지는 게 2번 이상 반복된대요. 막 거의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처럼 헤어졌다가 만나고 하는 이 과정이. 그거를 30몇 회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거의 이제 약물 중독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계속 뭐 이렇게 주사 맞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애달퍼 이랬다가 또 헤어질 수 없어서 만나고 하는 이렇게. 이게 이제 가학, 피학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야지만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법밖에 없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충동이고 죽음에 대한 충동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화폐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죠. 자본. 단순히 돈이나 화폐가 아니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하게 내가 증식하고 축적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랑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이 두 가지, 이 권태나 변태는 기본적으로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많냐면 다 너무 몸에 해로워요. 양생에 아주 해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성욕을 과도하게 써서 이제 정기신이라고 하는 정기신이 고갈되겠죠. 생명의 어떤 가장 기본적 동력인.
권태가 되면 이거는 우울증이나 모든 기운이 이제 그 침잠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운이 이렇게 다 발산돼서 고갈되면 몸에 이제 물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츰 생의 종말을 향해 이제 가는 것이고, 권태가 돼서 우울증이 되면 이제 다 침잠을 해서 이제 쌓여버리죠. 그러면 물기가 어떻게 보면 늪이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여성들이 이런 길을 많이 가고 남성들이 이 길을 많이 가죠. 네. 중년이 되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노선이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중년이 되면 남성들이 돈하고 사회적 지위 같은 걸 좀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대나 이럴 때 못했던 화끈한 어떤 열정을 불태워버리라, 이런 이제 야망을 실현하는데, 사랑에 대한 탐구나 이런 걸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화끈하게 즐기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불쌍한 노선이죠. 이거.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거. 예, 그래서 뭐 외도나 이런 식의 이제 외도뿐 아니라 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어떤 성적인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고, 여성들은 이런 식으로 그 노선을 취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뭐 간혹 있긴 있는데, 이 존재가 다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될 때 사람들은 마음을 닫으면서 몸도 딱 닫혀버리거든요. 그럼 기운이 외부로 하나도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면 사랑이라는 걸 대체 뭐 때문에 하나? 사랑이나 연애를 하면 최소한 내 삶이 어떤 기쁨이나 환희나 이런 거에서 나를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런데 왜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번뇌와 질병이 더 뿌리를 내리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저는 던진 거죠. 그래서 사랑이 어떤 종류의 것이건 간에 내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무슨 기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요가 수행자처럼 그런 고민을 몇천 년 전부터 다들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세기에 와서 그런 식의 지혜나 삶의 기술이 다 차단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는 아무도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이제 여성지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매뉴얼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학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10대 애들이 그 10대 때 얼마나 막 이게 들끓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이끌면서 이렇게 네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힘으로 이렇게 잘 변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무조건 짓누르고 이렇게 끼시겠죠. 못하게 막는 거죠. 참아라. 대학 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계속 참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학 가면 또 취직할 때까지 참으라 그러고. 예, 그 취직하려면 얼마 걸립니까? 30대 돼야 뭐 정규직 되잖아요. 그럼 30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집 한 칸 마련할 때까지 참아라 그러죠. 그래서 30대 중반이 돼야 그 남성들은 겨우 성적인 주체로서 이렇게 두 발로 설 수가 있어요. 근데 30대 중반이면 이제 이미 이 정력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꺽정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게 거긴 그렇게 가난하고 천민인데 10살, 15, 6, 20살, 22세 이때 그냥 뭐 너무너무 자유분방한 성과 사랑을 누리거든요. 그리고 연애하는 방법도 다 그 개성이 아주 너무너무 뚜렷해요. 그 만나는 방식,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을 설득하는 방식, 그리고 눈이 맞아갖고 진행되는 이런 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시간을 전혀 안 써요. 근데 지금은 30대가 되어야지만 겨우 자기가 합법적으로 성욕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이거야말로 이제 제가 늘 광분하는 것처럼 이거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성욕이란 에너지를 다 몰수당한 거예요. 사실. 왜 14살, 16살에 그런 몸을 주고서 그거를 20년 가까이 참으라고 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비위에서 일어나는 표상과 간신이 서로 충돌해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은 이렇게 생명을 구성했어요. 이것도 거의 그게 언제입니까? 인간이 이 생명이 한 게 몇 억 년 단위잖아요? 그때부터 구성돼서 만들어진 이 몸은 14살, 16살에 남성, 여성이 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가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성욕을 누렸다는 거. 근데 딱 20세기에 와서 이게 한 걸음 뒤로 늦춰진 거죠. 늦춰지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학교 제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의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언제 졸업하느냐에 다 맞춰지고, 그 다음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졸업하면 대충 취직을 했으니까 그때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뭐 안 되니까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의 원초적 리듬하고 이 사회적인 코드하고 어긋나는 거죠. 여기서 일어나는 왜곡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이제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거를 나를 지키기 위해서건 아니면 이런 이제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2020년쯤 되면 이제 40 불혹의 나이가 되어야 그때서야 성적 권리를 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죠. 근데 내 몸은 그렇게 적응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바로 우주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생명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면 내 몸에 깊은 어떤 생명의 뿌리하고 이것이 천지인 이렇게 우주 안에 우주적 시공간 안에서 놓여 있는 위치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가 아주 진짜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번뇌나 질병에서 자유로우면서 그러면서 사랑이 어떤 비극의 씨앗이 되지 않게 되는 거, 이런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사랑의 모든 원인과 결과에서 내가 주인이어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밖에다 원인을 두는 만큼 나는 불행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 썼던 게 시절 인연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공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사랑이라는 사건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얼떨결에 주변 분위기 타서 결혼했다가 3일 만에 깨지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액땜했다 이러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왜곡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결별하는 거. 근데 그거 결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전혀 주인이 아닌 채 정말 급습당한 어떤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평생 동안 이 인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풀어가야 그 다음에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시절 인연을 만들어가고 그 시공간 속에 내가 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생로병사를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근데 인정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다. 이걸 다 알지만 병들면 괴롭고 늙으면 아주 정말 이제 허무하고 죽는 건 너무 두렵고 이런 것처럼 사랑도 반드시 이거를 겪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랑이든. 뭐 50년, 60년을 같이 산 부부라도 누구 하나는 반드시 먼저 이 세상을 떠날 테니까 그때 그러면 그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겪지 않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올 수 있어요. 존재가 휘청거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50년을 같이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다음에 한쪽이 이제 사별을 했다 그러면 그만큼의 행복과 그 기쁨이 이 사람, 남아있는 사람에게 존재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줄 수 있어야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래 금슬 좋게 산 사람들일수록 한쪽이 먼저 떠나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깊이 의존하고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 다행히 주변에서 방해 요소가 없어서 같이 갔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통찰하는 힘을 잃어버린 거죠. 당연히 그냥 나는 이걸 누려도 되는 건가 보다 이러고 굉장히 자랑스러웠겠죠. 근데 그 대가를 마지막에 이제 다 가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주에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게 뭐 다음 생에건 언제건 간에 그게 그만큼의 힘이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나쁜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과응보 그러면 뭐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시간이 다른데 이 다른 게 또 정상이에요. 몸이 다른 것처럼 몸의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산다는 건 이 몸을 가지고 이 존재의 리듬으로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는데 연애라는 거나 이런 사건이 동시다발로 이렇게 똑같이 온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다 다른 스텝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대에 막 그 아주 혹독한 어떤 사랑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30대에 겪을 수도 있고 진짜 뭐 60대, 70대에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지. 이런 나이가 없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어이없는 그런 사건 속에 그냥 쑥 들어가 있는 그런 인연들이 일생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연이 나의 욕망의 뿌리하고 딱 이렇게 맞아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내가 그만큼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망상의 어떤 그물들을 다 하나씩 헤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걸 가진 채로 그런 인연이 딱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 대부분이 원하시는 것들이죠. 네?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하나도 잃지 않으면서 딱 시공간에 맞고 그냥 내 눈에 그냥 딱 들고 그러면서 모든 걸 또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상대.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상대가 있다면. 한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리듬이 어긋나서 태어나거든요. 심장이 옆에 있는 이유가 심장이 가운데에 있지 않고 옆에 있잖아요. 이 다 어긋나 있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굉장히 비틀거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상대를 만날 때 그러면 이 상대도 비틀거리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만큼. 그러려면 거기서는 이렇게 아구가 딱 맞는 게 아니라 리듬, 스텝을 함께 밟을 수 있는 그만큼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텝을 놓치고 그냥 매달리고 있으면 이 춤 자체가 안 되죠. 어디론가 간다는 행위가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사랑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고 하는 게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가려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망상의 구조들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내 에로스적인 충동을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게 계속 가면 삶의 형식은 딱딱 격자화되고 정말 이제 그때는 사이버 연애 말고는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정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이 스텝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몸에 있는 내 원초적인 욕망을 다 봉쇄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 다른 공부
뭐 사회과학이나 뭐 이제 다른 종류의 공부도 근본적으로 이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향해 가야 내가 이런 내 존재의 진짜 타고난 리듬에 맞게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어떤 그 여한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연애 때문에 뭐 큰 사고를 치고 불행해진 것 같지만 설령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잃어버려도 아무런 어떤 그 찌꺼기가 안 남아요.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네?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다가 뭐 설령 배신을 심하게 당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결별이 일어나도 어떤 종류의 어떤 그것 때문에 막 상처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그 상처가 또 내 영혼을 잠식해서 나를 병들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찌꺼기, 이거 엄청난 찌꺼기거든요. 이런 것이 남기지 않는 거. 그런 게 이제 바로 이 시절 인연에 맞는 사랑을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많은 찌꺼기, 그러니까 온통 그냥 사랑이란 사건 자체가 망상의 찌꺼기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끝난 다음에 막 추억에 대한 막 이런 걸 하는 거라든가 뭐 등등. 근데 그런 걸 자꾸 붙들고 채워버리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내가 시절 인연에 맞게 한다는 거는 심하게 어떤 사랑의 사건을 겪은 다음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겪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막 자기는 두 번 다시 이걸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인과를 딱 벗어나야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해보고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또 한번 체험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여한이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러려면 진짜 그 요가 수행자처럼 그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방식으로 다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는가? 그 알량한 화폐 조가리 때문에. 아니 밥을 굶는 것도 아닌데 밥을 굶을 지경이면 나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죠. 그거는 바로 원초적 욕망이에요. 그래서 왜 옛날에 여성들은 이렇게 지금 같은 롱다리 절대 아니죠. 그때는 그런 여성들은 존재할 수도 없지만 성적 매력이 최하 등급이죠. 그게 뭐냐면 정말 그때는 그게 원초적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게 밥이거든요. 그 힘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원초적 본능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이 눈에서 오는 쾌락, 시각적 쾌락에 집중을 하니까 그런 이제 막 그 정말 살이라고는 붙은 데가 없는 그런 이제 마네킹 같은 몸을 탐구하는데 이만큼 나는 이미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가 내 삶으로 딱 와서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오로지 이제 번뇌의 뿌리밖에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고 사랑을 하면 반드시 생로병사를 겪고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한 어떤 관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랑한다는 건 곧 미워한다는 것의 다른 말이고 지금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건 이별한다는 것이 그 안에 내장돼 있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거예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하고 있으면 아무 만남의 즐거움도 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갔나? 그리고 갔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치열하게 통찰하면 우리가 이 모든 망상이 주는 그런 억압과 소외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는 내공을 갖게 되죠. 이거를 연인과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바로 에로스가 공부가 되는 그런 길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